그러면 퍼소나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좀 할게요. 퍼소나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접해 왔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갖다 그렇게 잘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들을 갖다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은 퍼소나는 뭐냐면은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면은 그거를 정말로 꼭 사용할 거라고 생각되는 아주 전형적인 사용자 또는 관계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아주 전형적이라는 거, 그게 첫 번째 핵심 키워드고,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가상의 인물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그러기 때문에 그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해관계자 분석, 사용자 분석을 갖다 하면은 실제로 있는 사람을 얘기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다시 설명을 하자면 퍼소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나서 인터뷰하고 관찰했던 실제 사용자, 관계자들의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정말로 이런 사람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장 전형적인 관계자가 될 거다. 라고 우리가 만들어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퍼소나라고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어서 그걸 갖다가 잘 이해해야 되고요. 이제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통계적인 분포를 가지고 퍼소나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사용자들을 보게 되면 52%가 남성이고 48%가 여성이다. 라고 하면은 그 52% 남성, 48% 여성 이렇게 표현하면은 0.58 정도의 남성적인 성격이 있고 0.48 정도의 여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탄생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그래서라는 거는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인 거지. 통계적인 수치로 이 몇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은 건데 자, 우리가 관계자 분석을 해가지고 인터뷰나 그런 설문을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서 열심히 관찰도 하고 인터뷰도 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을 퍼소나로 만들면 가장 리얼하게 만들 텐데 왜 리얼한 실제로 우리가 만난 사람, 실제 우리가 관찰한 사람 또는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그 사람은 퍼소나가 되면 안 될까요? 왜 우리가 꼭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야 될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유가 뭘까요? 네, 유진님. 어, 오히려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하면 그 유저 리서치를 통해서 얻은 사용자의 종합적인 특성보다는 그 개인의 다른 이 서비스와는 관련 없는 특성들이 좀 더 반영이 될까 봐 반영이 되어서 좀 편향적인 결과가 나올까 봐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를 해줬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가가지고 사용자 분석을 해서,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명이 이러하시다. 김이강이라고 하는 사용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그 김이강에 대해서 열심히 다 분석도 하고, 관찰도 하고, 인터뷰도 했어요. 근데 그 김이강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거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거기에는 김이강만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퍼스널을 통해서 만들고 싶어 하는 거는 이 한두 명의 퍼스널을 가지고 우리 제품을 사용할 전형적인 사용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김이강을 그대로 그 퍼스널에다가 넣어두게 되면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은 딱 한 사람, 김이강이라는 사람만을 위해서 만드는. 반면에 우리가 김이강이도 만나보고, 김준영이도 만나보고, 우수민이도 만나보고, 김하늘도 만나보고, 이렇게 쫙 만나보면서, 우리 사용자들의 전형적인 특성은 이런 특성들이 있구나 하는 거를 모아서 가상의 인물을 갖다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 가상의 인물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바이어스는 없애면서 전형적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만 모아서 설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퍼스널 할 때 실제 사람에 대해서 디스크립션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실제 사람들을 만나고서 그들 사이의 공통점 을 추려서 가상적인 하나의 인물을 만드는 거다. 그 점을 갖다 꼭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퍼소나라는 건 타겟 마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 마켓이 이런 사람들이다 하고서 뭐 20만 명 있다, 30만 명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명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 마켓이 아니다. 더더군이나 잡 디스크립션 더더욱 아니죠. 그래, 이 퍼소나라는 건 꼭 그 사람이 하는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정서적인 파트, 그 사람에 대한 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 이러한 그 사람의 일상생활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퍼스널을 구성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일상은 어떤지,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 설계하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뭐 하루에 예를 들어서 ADHD 환자다. 그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치료제를 갖다 이 사람이 하루에 3번씩 사용할 텐데 그 3번 사용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으며 이 우리가 만드는 이런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갈등과 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텐션 앤 컨플릭트. 우리가 챕터 2에서 봤죠. 현재 경험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컨플릭트. 그러한 컨플릭트를 갖다가 우리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원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사람이 본인이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인터널한 컨플릭트가 있고 또 엑스터널한 텐션이 있는지 우리 챕터 2에서 얘기했던 내부적인 긴장, 외부적인 갈등 같은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 2, 3, 4 중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일 밑에 있는 갈등과 긴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갈등과 긴장이 전혀 없는 퍼소나다. 그러면 굳이 우리 요 다음 단계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경험점이 최적의 경험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과업 분석을 하고 태스크 분석을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사람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는데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도 별 변화가 없으니까 굳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 프로젝트 종료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 그 우리 얘기 잠깐 했었었는데 LG전자에서 와가지고 가정에 쓰는 멀티모달 제품을 갖다 만들고 싶은데 그 제품에 대해서 자문을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자문은 못하지만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다. 나는 그 시장 없는 것 같다. 현재 이미 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갈등이나 긴장들은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었고, 현재 없는 갈등이나 긴장을 만들어낼 만큼 중요한 요소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타겟을 갖다가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갈등과 긴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선제 조건이 된다라는 거고요. 페르소나 제작하는 단계는 한 6개 정도 단계를 갖다가 거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계를 거쳐서 페르소나를 만들 텐데, 첫 번째 단계는 이해관계자들의 범주를 파악하는 것. 아까 우리 사회기술 모형에서도 범주를 파악했지만, 이해관계자, 이 퍼스널을 만들 때도 그 범주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보는 걸 먼저 시작을 해요. 더 세세하게.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골이 어떤 골이냐, 목표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역할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고, 또는 그 시장이, 그 사람들이 어떤 시장에 속해 있느냐, 뭐 B2B냐, B2C냐, B2G냐, 이렇게 해서도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갖다가 찾아내는 것들이에요. 이건 이제 주로 제일 많이 되는 거는 앞서 얘기했던 우리 인터뷰하고 또 관찰하는 단계에서도 나올 수 있고 요새는 구글링을 통해서도 많이 해요. 워낙 인터넷상에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구글링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찾아낸 이런 아이템들을 갖다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어떤 포스트잇 위에다가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것들을 모아서 중요한 사용자 범주에 이름을 붙이기를 하고 해당되는 범주에 비슷한 애들들을 갖다 다 모아가는 작업들을 이렇게 해요. 그냥 막 단서를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모으고 나서 그럼 포스트잇이 한 수천 장 되는 거죠. 수천 장 되는 포스트잇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갖다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부 범주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간 구조라는 걸 잡아요. 기간 구조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찾아낸 이 여기 앞장에 있었던 포스트잇들을 갖다가 연결을 해서 문장으로 만든. 예를 들자면 여기 건강이라고 하는데 자기관리 활동량 증가 습관연성 노인성 질환 예방이라고 하는 이 그 단서가 4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4가지를 연결해 가지고 글을 만들어요. 예를 들자면은 노인성 질환을 갖다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량을 갖다가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런 활동량 증가를 갖다 위해서 자기 관리를 갖다 열심히 하고 습관 형성을 하는 게 중요해서 뭐 김진호 할아버지는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문장을 만드는 단계, 그걸 갖다 우리가 기간 구조를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는 기관 구조들은 뭐 이거는 지금 우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폐경기 환자나 또는 암 환자들을 위한 근감소증 치료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런 근감소증 치료제를 위해서는 뭐 폐경을 겪고 있는 여성일 수도 있고 건강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여성일 수도 있고 또는 폐경을 앞둔 여성일 수도 있고 건강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여성 또는 최근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지금 재활을 하고 있는 여성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그 각각의 카테고리를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걸로 분류를 하고 그 스켈레톤에 대해서 관련되는 요소들을 갖다가 저렇게 다 묶어서 놓으면은 그게 기관 구조가 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건강 관리를 하고 싶은 여성이다. 스켈레톤 2다. 그러면은 스켈레톤 2 같은 경우에 이렇게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어떤 그 올바른 운동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뭐가 올바른 운동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너무 갑자기 운동하다가 오히려 부작용이 나서 암의 재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어들게 돼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방지할 수 있고 동반돼서 발생할 수 있는 동반 질환을 갖다가 낮출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는 건강 관리를 하고 싶다. 이런 형태의 스토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스토리를 갖다가 각 스켈레톤별로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이 스켈레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스켈레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요. 보통은 그 해당되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저 타겟이 있었을 때 주제가 있었을 때 그게 얼마나 중요도가 높은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스켈레톤 1은 일반 여성, 스켈레톤 2는 유방암 포스트 서바이버 유방암 수술을 받고 지금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 이렇게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당연히 그 이제 근감소증을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유방암 재발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방암을 수술을 갖다가 받으신 여성분들이 훨씬 더 이 근육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세요. 그렇다면 중요도는 그렇게 더 높을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의 크기 같은 것도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이제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주제 중에 아까 얘기했던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근육이 뼈로 바뀌는 그 희귀질환은 전 미국 인구 중에 350명뿐이 없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기는 하지만 시장의 크기가 너무 작죠. 몇십억 인구 중에서 350명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화이트 페이퍼라는 걸 작성을 해요. 그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보이는 지금 이 블렛들 있잖아요. 여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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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는 이 블렛들을 갖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앞에서 문장으로 했던 거를 다 엮어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내는 거고 그 스토리의 글이 쭉 줄글로 들어가요. 개조식이 아니라 소설에서 보듯이 줄글로 해가지고 쭉 들어가가지고 보통 분량은 그 줄글이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 사이 무조건 길다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너무 짧으면은 그 생생함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한 페이지 미만은 너무 짧아요. 반면 두 페이지가 넘어가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그 줄거리를 갖다가 소설책 읽듯이 쫙 읽고 나면은 해당되는 퍼소나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맺혀지느냐 아니냐. 그게 좋은 퍼소나냐 나쁜 퍼소나에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작성된 페르소나가 앞에서 사용자 조사에서 발견됐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또는 페르소나를 여러 개 만든다면 만들어진 페르소나 사이에 충분히 구별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전형적인 사용자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각각의 페르소나에 대한 프로파일을 작성을 해요. 사용 가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사용자 페르소나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기능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유의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또는 사회적 가치 또는 개인적 가치, 이러한 것들 중에서 어떤 가치를 얼마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용성 하면서 사용성의 중요한 속성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각각의 속성들마다 이 페르소나는 어떤 속성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신뢰성 마찬가지로 안전성, 보안성, 안정성 얘기를 했는데,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만든 페르소나는 얼마나 각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것들 갖다 정리를 하고요. 우리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서도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대한 퍼스널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실제 이 존재하는 사람에 대한 퍼스널라기보다는 우리가 만들어낸 에이전트에 대한 페르소나이고, 따라서 이 페르소나는 사용자 분석 또는 관계자 분석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컨셉 모델에서 주로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가상적인 이 AI 에이전트나 이런 생성형 AI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에이전트들에 대한 페르소나는 여기서 다루지는 않고 기획 단계에서 다룬다.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를 갖다 하자면은 퍼소나는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다. 퍼소나는 가상의 인물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인물이다. 가장 큰 목적은 페르소나를 만들므로써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한 명의 가상의 사용자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퍼스나이다 라는 거고, 그걸 위해서 1단계로 일단 다양한 관계자들의 범주를 파악한 다음에 각각의 범주별로 중요한 단서들을 갖다 분류를 하고, 그 분류된 사람들을 갖다 대상으로 해서 기간 구조라고 하는 이 분리띠를 갖다가 쭉 나열을 하고, 그 나열된 분리들을 갖다 기반으로 해서 어떤 스켈레톤이 중요한 스켈레톤인지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애서부터 시작해서 기본 백서를 작성하고, 그 작성된 기본 백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를 완전성, 중복성, 타당성 검증을 한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낸 각각의 페르소나에 대해서 유용성 프로파일, 사용성 프로파일, 신뢰성 프로파일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우리가 이 퍼스널을 갖다 만드는 작업이 완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수업 내용이었는데요.